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가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드리는 뉴스비페입니다. 오늘도 하루 뉴스를 테크부터 경제, 부동산, 국제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천사십조의 일은 오픈 AI의 투자 약속과 제미나이를 하드웨어에 새긴 구글의 신형 칩, 로봇에 몰린 2조 원과 미국의 중국 AI 제재부터 관망세를 보인 뉴욕 증시와 엔스로픽의 저작권 합의 승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74주째 오른 서울 아파트 값과 50조가 든 미국의 이란 전쟁, 홍해봉쇄 위협, 우크라이나군 개편까지 살펴봅니다. 먼저 테크부터 보시죠. 먼저 테크, 오늘의 요약입니다. 최근 AI 업계의 화두는 자체 실리콘과 자본 지출 경쟁으로 압축됩니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하드웨어에 직접 새긴 신형 서버칩 가칭 프로즌 V2를 준비하며 전력당 토큰 효율을 최대 10배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픈 AI의 누적 AI 인프라 투자 약속은 7,50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미 재무부의 중국 문샷 AI 제재 경고와 엔스로픽의 경제지수 공개까지 겹치며 모델 성능 경쟁이 누가 더 싸고 효율적으로 연산을 확보하느냐의 인프라 전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인프라에 쏟아붓기로 한 투자 약속이 1,040조 원 규모까지 불어났습니다.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인프라에 쏟아붓기로 한 누적 투자 약속 규모가 약 7,500억 달러, 우리 돈 1,040조 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오라클과 소프트뱅크 등과 맺은 단연 계약,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합산한 수치인데요. 텍사스 등지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이 잇따르면서 전력 확보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한 기업의 투자를 넘어 전력과 반도체 등 인프라 공급망 전체를 뒤흔드는 수준입니다. 다만 매출 대비 지나친 선지출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픈 AI의 7,500억 달러 지출 약속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전력과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병목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모델을 반도체에 직접 새겨 넣은 신형 인공지능 서버칩을 개발 중입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모델의 일부 요소를 실리콘에 직접 통합한 신형 서버칩을 개발 중이라고 디인포메이션이 보도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프로즌 V2로 불리는 이 칩은 이르면 2028년 배치를 목표로 하며 단위 전력당 처리하는 AI 토큰 수 기준으로 기존 최신 맞춤형 칩보다 6배에서 10배까지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는 그동안 연산 용량 부족으로 외부 고객 계약을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델을 하드웨어에 직접 새기면 범용 칩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어 추론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전력이 병목이 된 시대에 같은 전기로 더 많은 연산을 뽑아내는 게 곧 경쟁력인데요. 그래서 구글이 2028년 신형 칩을 배치하면 클라우드 추론 단가를 크게 낮춰 AI 인프라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우버 창업자가 이끄는 로봇 기업이 유명 벤처 캐피털 주도로 2조 원 넘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이 이끄는 로봇 기업이 유명 벤처 캐피털 A16G 주도로 17억 달러, 약 2조 3천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물리 세계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피지컬 AI, 즉 로보틱스에 대규모 자금이 몰리는 흐름을 대표하는 딜인데요. 같은 주 태양광 설치 로봇 스타트업도 3,200만 달러로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투자는 챗봇 같은 소프트웨어에 집중됐는데 이제 물리 세계에서 직접 일하는 로봇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AI가 성숙하면서 다음 개척지로 하드웨어와 로봇이 지목되는 건데요. 그래서 거물 창업자와 대형 벤처 캐피털의 베팅으로 로보틱스 투자 붐이 하반기 벤처 시장에서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미국이 중국 AI 기업의 기술 탈취 의혹에 제재를 경고하고 엔스로픽은 AI의 경제 영향을 추적하는 도구를 내놨습니다. 백악관이 중국 문샷 AI가 엔스로픽의 페이블 모델을 무단으로 증류했다고 주장하자 미 재무부가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 AI 모델을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하겠다고 위협해온 사안의 연장선인데요. 한편 같은 시기 엔스로픽은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경제지수를 클로드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도구를 공개했습니다. 모델 성능 경쟁이 이제 국가 간 기술 탈취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따지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는데요. 그래서 재무부의 제재 경고는 중국 AI 기업의 글로벌 확장에 제동을 걸 수 있고 엔스로픽의 경제지수는 AI 노동 영향 논의에 데이터 표준을 선점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테크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엔스로픽과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협력 또는 인수설이 AI 업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 제미나이 3.5 프로의 목표 시점이 여러 차례 연기됐다는 이야기도 도는데요.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오늘의 요약입니다.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와 AI 자본 지출이라는 두 힘 사이에서 방향을 탐색 중입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묶은 채 끈적한 물가의 매파적 태도를 강화하면서 S&P 500은 0.1% 내리는 등 지수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4배로 늘 것이라는 전망과 엔스로픽의 15억 달러 저작권 합의 승인까지 겹치며 AI 붐이 실물 경제의 전력과 비용, 법률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빅테크 실적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직전 거래일 미국 증시는 다우가 보합권 아래로 S&P 500이 0.1%, 나스닥이 0.5% 내리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마감 뒤 나올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국제유가 상승과 새 관세 이슈도 위험자산 심리를 눌렀습니다. 주목할 점은 알파벳이 실적이 좋았는데도 AI 투자를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며 주가가 밀렸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이제 AI 지출을 무조건 반기지 않고 그 막대한 투자가 언제 돈이 되는지를 따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빅테크의 AI 자본 지출 확대가 실적이 좋아도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내내 얼마나 벌었는지만큼 얼마나 쓰는지가 주가를 가를 전망입니다. 엔스로픽의 15억 달러 규모 저작권 합의가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엔스로픽이 AI 학습 데이터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분쟁에서 나온 대표적 대형 합의 사례로 꼽히는데요. 창작자와 출판계, AI 기업 간의 데이터 사용대가 논쟁에 하나의 기준선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이제 AI 학습에 쓰는 데이터에도 값을 치러야 한다는 원칙이 제도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공짜로 긁어쓰던 시대가 끝나고 데이터가 비용으로 계산되는 국면인데요. 그래서 이번 합의 승인은 AI 기업의 데이터 비용 부담을 제도화하면서 향후 수년간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경제 쪽 미확인 관측입니다. 연준이 연내 금리를 오히려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AI 인프라 과잉 투자가 거품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론도 확산되는데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부동산 오늘의 요약입니다. 규제와 공급 부족이 국내 부동산의 두 축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가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를 규제 지역이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무주택자 담보대출 비율을 70%에서 40%로 조이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7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13,000가구로 1990년 이후 최저로 예고됐습니다. 여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아파트 분양이 8월로 다가오면서 규제로 누른 수도권과 개발 호재로 달아오른 산단 지역의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74주 연속 오른 가운데 내년 입주 물량은 사상 최저로 예고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7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최근 주간 변동률은 전주와 같은 0.30%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도 오름세를 지속하는데요. 한편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3,000가구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규제를 강화해도 서울 핵심지 수요가 꺾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입주 물량마저 사상 최저로 예고되면서 공급 가뭄 우려가 한층 커지는데요. 그래서 사상 최저 입주 물량이 서울의 전세와 매매 상승 압력을 키우면서 공급 부족이 해소되기 전까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호남과 충청 반도체 클러스터의 추가 조성이 마무리 단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보유세를 강화해도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는 세제 논쟁이 다시 불붙는데요. 모두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오늘의 요약입니다. 미국 안팎에서 재정과 안보를 둘러싼 갈등이 동시다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두 주에 대한 메디케이드 예산 10억 달러 지급을 보류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375억 달러가 든 이란과의 전쟁에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군 전략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와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 루이지애나로 향하는 열대성 폭풍 버사까지 겹치며 재정과 전쟁, 자연재해 리스크가 한꺼번에 시험대에 오른 국면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이미 50조 원 넘게 쓴 가운데 의회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인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의회에 수십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이 전쟁에 이미 375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가량이 투입됐다고 밝혔는데요. 중동 정세 악화로 미국의 군사와 재정 부담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국 안에서 어디에 돈을 쓸지를 둘러싼 재정 논쟁으로 번집니다. 무엇보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 자체가 국제 유가와 물류를 흔드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인데요. 그래서 이란 전쟁 비용 급증이 미국의 재정 논쟁을 격화시키고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집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에는 이 전쟁의 향방이 유가와 물가로 곧장 연결됩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세계 물류의 요충지 홍해를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의 주요 수로를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홍해는 세계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핵심 항로인데요. 봉쇄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공급망과 해운 운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이란 전쟁과 맞물려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입니다. 이미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까지 위협받으면서 중동을 지나는 두 개의 핵심 해상 길목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협만으로도 선사들이 항로를 우회하면 운임이 뛰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후티의 홍해 봉쇄 위협이 해운 운임과 유가의 상승 압력을 주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전략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 끝에 군지휘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전략 방향을 둘러싼 전국적 항의 시위가 일주일간 이어진 끝에 군의 지휘와 전략상의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압력이 전시 군사 결정에 반영된 이례적 사례인데요. 장기화한 전쟁에 대한 국내 피로감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전시의 시민사회의 요구로 군 지휘부가 바뀌는 건 드문 일로 그만큼 국내 여론의 압력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개편의 구체적 내용과 전선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시위에서 비롯된 이번 군 개편이 향후 수개월 우크라이나 전시 정책의 방향을 흔들 수 있습니다. 국제 쪽 미확인 관측입니다. 이란 전쟁의 조기 종식 협상이 물밑에서 거론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후티의 홍해 봉쇄가 실제로 이행될지는 불투명한데요.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